중국과 인도의 대치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각 군은 전력을 투입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비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를 잡기 위해 진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종 무기들을 비롯해 인도의 적이라 할 수 있는 파키스탄의 지원까지 하면서 인도를 잡기 위해 갖은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로는 물론이고 해안까지도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압박을 뚫어내기 위해 인도는 결국 한국에 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중국을 뚫어낼 방법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인도 중국 상황과 한국이 가진 그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카슈미르의 공군기지. 조용한 기지를 울리는 큰 폭음에 인도 군인들은 물론이고 건너편에 있던 파키스탄에도 큰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인도 파키스탄적 경제대에 있는 인도 공군기지에서 폭탄을 탑재한 드론이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공격은 두 차례에 걸친 공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물이 터지면서 군인 2명이 다치고 건물에 피해가 갔다고 전해졌는데요. 다행히도 두 번째 폭발은 공터에서 터졌기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도 내에서 처음으로 드론에 의한 공격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이에 자신들의 소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 파키스탄은 즉각 성명을 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테러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빠르게 자신들이 아니라고 성명을 냈지만 의구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인도는 파키스탄이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해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파키스탄이 중국제 드론을 사용해 반군을 지원한다는 주장을 인도가 해왔기에 이번 공격의 배후에 파키스탄과 중국이 있다고 의심할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끌어들이려고 각종 무기들을 지원했는데요. 그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기사가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텐센트에 올라왔습니다. 텐센트는 도대체 누가 한 짓일까? 인도 공군기지 드론 폭탄 테러. 지붕도 날려버릴 정도. 보고 있자니 정말 흥미진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파키스탄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고 중국에게 도발을 멈춰야 인도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역사적 문제와 18년 전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다고 하고 휴전을 맺기는 했지만 언제든 전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문제가 이번 드론 공격 사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중국에게 도발을 멈춰야 인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중국이 배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에 대해 인도 역시 파키스탄의 무기 지원에 중국의 반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중국의 비난을 쏟아내진 못했는데요. 중국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도 하지만 인도 주변국들은 이미 중국에 의해 경제가 침식당해 현재 인도 중국 관계에서 중국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 폭탄 테러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번 사건이 불씨가 돼 인도 중국 국경 주변이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미 인도는 중국과의 대치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히말라야 부근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인도와 중국군이 무차별 격투를 벌인 적도 있을 만큼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은 최대치입니다. 중국은 신장 지역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HQ-17A와 122mm 다연장 로켓인 THL-11 지뢰 방어 차량인 CSK-182를 공개하면서 전력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라다크와 인접한 지역에 군사를 배치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인도는 역시 중국과 맞불 작전에 나섰는데요. 이를 위해 내든 비장의 카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인도군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K9 바즈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둥의 힌디어를 뜻하는 바즈라는 K9 자주포의 명칭에 걸맞는데요. 험한 지형을 상정해 개발한 K9 자주포는 히말라야 부근에서도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며 중국군의 움직임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데요. 화력 역시 중국군이 운영하는 PCL-181에 비해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다시 30초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안에 3발을 연달아 쓸 수 있는 기능이기에 천둥과도 같이 포격을 쏘아내는 기종입니다. 스펙면에서 중국을 완전 압도하기에 K9 자주포로 인도는 이득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중국은 이를 갈면서도 어쩔 수 없이 PCL-181을 사용하며 바즈라를 막아야 했는데요. 인도와의 전력 싸움에서 밀린다고 느낀 중국은 파키스탄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공격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회 전략을 사용해 인도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인도양을 통해 인도를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중국은 1대1로와 마찬가지로 해양을 통한 해외 진출을 목표로 진주 목걸이 전략을 세웠는데요.
최근 미국의 코드 전략에 맞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주 목걸이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양을 비롯한 주요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에 중국 항구를 건설하고 주요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 해군 전력의 영향력을 넓힌다는 발상인데요. 이 발상의 중심에는 인도가 놓여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이 전략은 인도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인도와 어떤 이야기도 진행하지 않은 채 중국이 혼자 생각해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협력을 꾀하기보다는 무력으로 압도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인도가 코드의 주요 중국의 견제 국가로 부상하면서 중국은 해군 전력을 인도양으로 보내 중국에 대한 전면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모를 키우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미전략국저문제연구소 CCS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2018년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팽창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규모를 늘리는 데 집중한 것인데요. 해군력의 주축은 공호형 구축함으로 배수량이 1만 3천 톤에 달하는 중국 구축함은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보다 큰 함정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투함입니다. 여기에는 다기능이 상대 열이사 레이더 4개가 부착되어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탐지가 가능한데요. 이 기술은 KDDX 사업에도 적용되는 기술로 중국은 이미 이 기술을 사용한 구축함을 건조했습니다. 공격력도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공호오형에는 HQ-9 함대공 미사일을 포함해 YJ-18 대함 미사일, CJ-10 함대지 순항 미사일들이 빼곡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52D형 구축함과 공호사형 호위함과 함께 항공모함 호위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기에 인도 입장에서는 심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가 선택한 수단은 바로 잠수함인데요. 중국의 인도양 압박을 풀기 위해선 인도가 강력한 한방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중국에 견줄 만한 해군력이 필요했습니다. 인도는 급하게 프랑스 스코르페남의 기술을 도입한 칼바리급 3번함 카란지카라니함을 취역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잠수함 전력 강화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칼바리급은 길이 67.6m에 수상 배수량 1615톤, 수중 배수량 1775톤의 스펙을 갖춘 잠수함으로 시속 20노트로 최장 52일간 작전 수행할 수 있는 전략급 잠수함인데요. 무장 역시 탁월의 구경 533mm 어뢰 발사관 6기를 갖추고 있으며 해수면 위를 낮게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능을 탑재한 프랑스제 SM-39 대한미사일과 중어뢰 18발을 탑재 가능합니다. 기뢰 역시 탑재가 가능하고 여기에 C303S 어뢰기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해 올해 세 번째 잠수함을 취역한 것인데요. 인도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전력인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는 결국 한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는데요. K9 자주포로 확실한 성능을 체험했기에 한국 잠수함 역시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공기 분류 추진 AIP 체계를 탑재한 도산 안창 5급인 디메이 3000 디젤 잠수함 6척을 인도에 제안했는데요. 인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기술 제휴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에 K9과 비슷하게 인도에서 건조되는 잠수함인데요. 도산 안창호함과 거의 흡사하기에 이미 스펙 측면에서 검증이 끝난 제품입니다. VSL 수직발 사장치가 빠지고 리튬이온 전지를 잠수함에 탑재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7조에 달하는 이번 사업의 최우선 협상자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는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쥔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중국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은 경험이 있기에 이번 선택 역시 중국을 막기 위한 안정적인 선택이라 비춰집니다. 중국 킬러로 한국의 무기들이 여러 국가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피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한국 때문에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해양 전력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 무기 때문에 중국 몽은 진짜 꿈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미국의 최우선 군사 협력 파트너에 오른 것도 모자라 중국에서도 한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존재가 중국의 성장에 큰 방해인 셈입니다. 조그마한 국가가 향후 미래를 결정지을 동아시아 판도에 큰 무게추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된 한국은 어디까지 성장하는 것일까요?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정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라며 그 위상이 영원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전략 기반과 무기 저격. 스위스는 돌격 소총도 저격총인가 발전한 만큼
우리나라도 무기 기준이 철원, 양구 등이다 보니 다른 나라 가면 오버스펙이 된 두다이튜브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세계 평화의 힘이 되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중국의 꿈에서 깨어나고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중 취약계층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전장에서 좋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전장 환경에 맞는 전략 전술이 승패를 저험한 국은 중국을 때리는 망치라는 말이 예전부터 내려왔지. 넌 중국 좀 맞아야 해. 인도와 중공의 국지전은 우리가 중공의 무기를 파악하기 좋은 기회. 잠재적 적국인 중공에 대항하기 위한 대한민국 방산장비의 단점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장소. 베이징과 도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현무미사일 10만 말 양성을 강력하게 필사적으로 주장합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쥐라리야. 그렇게 내정간섭 싫어하는 놈들이 내정간섭 하려는 건가? K9, K-21 배고 K-2로 쫙 깔았으면 좋겠다. 바다에는 잠수함, 드론에는 안티드론 등등. 아, 현무도 가져가라. 아주 묻어버려라. 더 큰 힘을 발휘하려면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은 모든 것이 혐오스럽고 인도는 계급사회를 지지하고 누리는 인물들이 혐오스러운데요. 둘 중 응원을 한다면 인도이지만 두 나라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보시는 분들이 딱히 영상의 설명이 와닿지 않을 것 같네요. 수천 발의 현무미사일은 한 달이면 바닥납니다. 중국과 일본은 욕심과 야욕이 배가 터지도록 많은 종족이지. 중국은 세계를 하나의 중국 즉 중국 속국으로 만들고 싶은 야욕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동양의 최대 주주가 되고 싶은 야욕. 이 두 나라만 지진으로 멀리 가버리면 지구가 조용하겠다. 방산 수출로 돈을 벌었으면 국민들에게서는 국방비 부담 좀 줄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몽골, 우리 국가 같은 경우 영토반환, 티베트, 위구르 같은 경우 독립할 정도로 최소한해도 좋으니까 한시라도 일본 식민주의자들 때문에 공산화된 중국을 온전히 민주화시키거나 대만이 중국을 흡수하여 연방 대만이 탄생하게 해야 할 텐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아주 좋아보려. 그게 대고구려 백제 신라 후손들이다. 침소봉대, 국뽕을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결정난 사항이 없고 예정만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소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러다 인도가 한국 잠수함 구매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뉴스의 팩트와 가능성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네요. 국뽕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군.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알고 보완해 나가야